좋은 것만 계속 해줘도 사실 좋긴 하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님. 다시, 우리 두 번째 얘기를 다시 좀 쉬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좀 더 관계. 우리가 이제 생각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혜인님이 이제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들었을 때, 이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부 가족분들, 마부미 분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헤어지거나 뭐 만나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 30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혜인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관계들 많은 관계들 속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약간 방어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표현을 이만큼 하지 못하는 거? 뭔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하면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더 그렇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혹은 거절을 당한 다음에 그거를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아로 그냥 가고 네, 맞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가고 다시 그게 나한테 자책으로 돌아왔던 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니야, 난 그만큼 좋아한 게 아니었어. 괜히 이렇게 막 생각하려고 하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가 달랐을까? 이게 옛날의 관계들과 지금의 이 남편과의 관계가 뭐가 달랐을까를 봤을 때 저도 20, 30대 때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는 이상한 자존심이 관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더 사랑해야 된다거나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정도 해줘야지. 그리고 막 저도 막 센 척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나 혼자 되게 독립적인 여자여야 될 것 같고 막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독립적인 여자고 난 이렇게 센 여자고 난 혼자 있어도 괜찮아.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명상을 해서 성숙해졌나? 이게 마음 챙김 명상 헛한 게 아니네라고 느낀 그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어느 순간 이 관계에서는 내가 더 좋아해도 괜찮아. 내가 거절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더 표현해도 괜찮아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명상을 해서 뭐 나 혼자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서가 아니라 사실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자존심 이런 거 저는 전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더 표현하고 네. 그리고 거절을 당해도 거절을 당했어.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 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사랑을 주어도 될 만한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멋진 남자인가? 멋진 여자인가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일단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 이효리 씨가 이제 한번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니? 좋은 사람이 오더라. 전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예. 좋은 사람을 본다라는 건 사실 다 빼고 그 사람의 우리가 이제 반하기 쉬운 외형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네. 외모, 네, 그쵸. 조건,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 그냥 다 빼놓고 저 사람이 사람 자체로 좋은 사람인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사람 정말 사람으로 좋다라는 마음이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거래하는 느낌의 관계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저는 남녀 관계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도 큰 용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거절을 당하고 말고 이런 생각을 먼저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표현하고 내가 싫은 건 또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혜인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싫으면 싫다고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싫어도 그 관계에서 끌려가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뭐 좋아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저 사람을 이건 안 좋고 이걸 바꿔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게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되게 재미있는 인 건데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좋아하게 돼요.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또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왜 나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삶이 있고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그런 걸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계속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가 굳건해지고 그런 생각이 쌓여질수록 상처를 또 받아요. 그쵸. 왜 저 사람이 저걸 안 채워주지? 그럼 다시 또 이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부족한가? 난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악순환인 거죠. 맞아요. 네. 그쵸. 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그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이런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서로 의지를 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두 손 꼭 잡고 노부부가 되는 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커플의 꿈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저 사람과 내가 그런 결핍을 서로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 이렇게 감싸 안아줄 때 서로 그 연인이지만 들키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 때 저는 그때 진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유나 관계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연인 관계에서도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드러내기 싫은 것은 감추려고 하죠.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혜인님 말처럼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의 그러한 치부,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싸줄 관대함이 있는가? 자비심이 있는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럼 뭔가 나 혼자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서 실망감이 들거나 뭔가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거나, 네, 혹은 그것을 귀찮게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직은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지금 내가
헤어지거나 이럴 생각은 아니라면 잠깐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공간을 주는 것도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너무 사랑해 우리 함께 막 같이 하는 것보다 아 그래 그럼 잠깐은 내가 너의 뒤에 있을게. 또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줄게. 근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내가 너무 지쳐간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때 인도에 되게 수많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왕국의 왕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왕비가 어느 날 왕과 왕비가 이렇게 밤에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사랑을 속삭일 때는 다 유치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왕비한테 물었어요. 왕비, 당신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오? 네, 그랬더니 왕비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답정너예요. 네, 벌써 생각한다고? 그렇죠. 네.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나. 이거는 당연히 내가 나라고 대답을 해야지 해서 왕비한테 막 화를 내니까 왕비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왕이시여, 당신은 그러면 누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당신이지. 난 당신을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요 내일 신하들 중에 한 분이랑 눈이 맞아서 제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제가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왕이 갑자기 생각만 해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그러니까 당장 두 남녀를 잡아다가 내가 능지처참을 할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보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진짜 정말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도망을 가도 나의 행복을 빌어줬을 거다. 근데 당신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걸 보면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왕이 듣다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현명한 왕비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맞는 생각인지 날이 밝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요. 근데 부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정말 현명한 생각이다. 왕비를 칭찬하시면서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 기억해라. 네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다 소중하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힘사라고 하는데 그 비폭력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자기 사랑과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앞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정말 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관계가 힘들 때, 내가 계속 퍼주는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봐야 돼요. 네.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혼자 있어도 좀 더 괜찮게 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 내가 좀 기다려줘도 괜찮아 라는 이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서 기다렸는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말은 쉽죠? 그렇죠? 맞아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맞아요. 혜인님한테 그러면 최근에 가장 혜인님이 고민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런 연애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혹은 다른 관계들이 있나요? 연애 관계보다는 뭔가 가족 간의 관계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 혹은 일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뭔가 원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저런 호의를 그냥 좋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들은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어떤 분들은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걸 이렇게 다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불편할 수 있는 게 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호의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제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경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명확한 답이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건 사실 명확한 답은 없고요. 늘 그쵸. 어떨 때는 이런 상황이고 어떨 때는 저런 상황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줄 타는 것처럼 중도라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말 같은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그냥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알아차리는 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혹시 세 분은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질문 없어요? 남자의 입장에서? 제 얘기는 아니고 아는 분의 얘기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술을 먹으면 약간씩 문제가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이 술 먹는 거를 사람이 술을 끊으라고 한다고 술이 바로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생 갈 것 같은데 내가 평생 이 고통을 참으면서 연예인 관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건 이해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끊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꼭 술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어떤 다른 습관 같은 거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그 술을 마셨을 때 안 좋은 버릇이 계속 나온다.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니까 용납해야지, 기다려줘야지 라기보다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해치고 첫 번째는 주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물가에 가가지고는 물에 빠지려고 하거나 혹은 뭐 차도로 뛰어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고 말해줘야죠. 하고는 아이를 혼내겠죠,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돼. 혹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가져와. 그럼 이제 그 순간 이러면 안 돼라고 알려주는 거는 그 사람을 혼내거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너 스스로를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의 바꾸려는 거니까 전 이건 연인 관계든 이게 부모 자식 관계든 누구든 간에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고치라고 도와주거나 하는 게 전 사랑의 표현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직접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 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괜히 그러는 건가 아닌가 이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거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스로 마음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진심이 전해지게 전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나빠? 넌 아니야가 아니라 너를 도와주고 싶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니까 이건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이제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그걸 열고 받아들여요. 그래 준비가 됐으니 날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저는 그 관계는 계속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만 계속 해줘도 사실 좋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내가 조금 바라지 않는 것을 나도 노력해볼게 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상대방도 뭔가 지칠 것 같아요. 함께.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지금 저와 제 남편의 관계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채식 지향을 해요.
완전히 채식주의자는 아직 못 되었고 고기를 먹고 저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옛날에 이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조금씩 먹어요. 하지만 남편은 채식주의자예요. 네, 남편은 한번 카우스피리스인가? 그 우리의 기후 위기에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네, 이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고기를 끊었다고 해요. 남편은 되게 한다면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사실 보기도 했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정말 기후위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빼앗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명상을 하면서 느끼고는 있지만, 또 고기를 먹는 자리가 되면 또 의지가 약해서 또 먹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되게, 뭐랄까, 왜 이렇게 먹어?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제 입장에서는 왜 남편은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지? 나도 노력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 그거 정도는 바꿔줄 수 있지 않아? 바뀜을 당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아? 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 저희는 이제 합의점을 찾은 건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요. 노력한다는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저도 남편이 노력함을 알아요. 그런 저를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알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로 좁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희 관계에서도 그것은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그쵸, 어렵죠. 네, 저희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서로 귀를 닫고 서로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넌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귀를 한쪽이라도 쫙 열어놓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나도 좀 힘들어. 이건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나도 힘들어. 당신 말도 맞아. 그래, 이건 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관계인지.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정에만 사로잡히고 서운한 감정만 또 뱉어버리면 막상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또 못하고 그냥 또 싸움만 커지는 느낌? 그러면 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고 뭔가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명상이라는 거가 그럴 때 조금 더 내 감정에 막 휘몰아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 가라앉혀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싸울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현명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운한 감정을 그냥 우리 서로 뱉어내는 것보다 예, 거기서 난 그냥 이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마음을 좀 더 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끔 보면 상대방이 한 행동 자체를 놓고 그걸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술 때문에 왜 술을 마셔? 술 마시지 마. 또 마셨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단에 술을 마시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 사람은 왜 술을 마시게 될까? 또 이제 저 남편을 계속 얘기하는데 또 남편과 저의 평행선 중에 하나는 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넷플릭스를 켜고 네,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거든요. 남편이 입장에서는 아니 명상 선생님이라는 사람 저희 남편도 명상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면서 밤에 이렇게 시간을 버리느냐 이럴 때 뭐 명상도 좀 하고 수행도 좀 하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을 많은 분들이 막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그 뭐랄까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넷플릭스를 켜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싸우기도 했어요. 저희도. 오, 정말요? 예. 당신 또 그래? 막 약간 이렇게 나도 자존심 상하고 괜히 막 자격지심 생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저한테 왜 이거를 보는 건지 물어봐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그 상황을 좀 도망가고 싶거나 대부분 우리 그럴 때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제는 아예 저한테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네, 보라고 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저도 하다가 이제 말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혜인님도 그렇고
아까 그 우리 술 때문에 고민하셨던 그 여자분도 그렇고 한 번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앞단에 저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 주위 친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이렇게까지 제 그 남자친구가 많이 마시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남자친구는 이 정도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그 기준의 차이가 너무 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문화 충격인 거죠. 왜 이걸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둘의 기준치가 너무 달랐었던 거예요.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럼 나중에 좀 덜 마시게 됐나요? 네, 다행히 그래도 조절을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 커플은 해피엔딩이겠네요. 자, 우리 혜인님하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혜인님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 찰랑찰랑한 그런 맑은 물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혜인님이 아까 우리한테 얘기해줬던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를 잡아가고 찾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혜인님을 그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혜인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냥 더 집중하게 되고 편하게 얘기가 술술 나오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마보지기님의 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폭 안길 수 있게 약간 이렇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따뜻하게 채워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그런 진짜 에너지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보 가족분들, 우리 마보 앰베서더 1호 우리 지혜님 오늘 함께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혜인님을 마보에서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혜인님? 네, 그럼요. 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